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저는 이제 아크로니스의 솔루션 엔지니어 문수호라고 합니다. 예, 이번 이제 웨비나 8월 웨비나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뭐 M365 또는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서 이제 비용을 적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퇴사자가 많아진 이 시점에 이제 퇴사하면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렇게 데이터들이 손실되는 그 과정에서 아크로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회사 과정 중 이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는 방안,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때론 뭐 실수가 되었던 좀 회사의 그런 안 좋은 악심을 품건 또는 정책을 잘못 세팅해서 손실되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이제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 웨비나를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웨비나 이후 이제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뭐 간단한 이제 뭐 기프티콘이나 그리고 이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이 아크로니스 데모 테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이제 데모 테넌트가 너무 이제 실제로 신청하고 이 데모 테넌트를 받기까지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피드백을 받게 되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냥 그럼 간단히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디를 제공해 드릴 테니 이렇게 웨비나를 들으신 후에 이제 실제로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이제 뭐 계정 하나를 백업 정책을 이제 적용시켜 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치킨 이제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으니 이 웨비나 끝난 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이제 치킨을 드리고 있는 이제 데모 테넌트를 제공해 드리는 이것은 이제 선착순 10분에게만 드리고 있으니 이제 웨비나 끝난 후 빠르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 사스 모델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제 책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공급자와 사용자 간에 누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앞서서 한번 이 뭐 오피스 365, M365의 이제 라이센스 정책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뭐 오피스 365가 됐든 뭐 워드 뭐 2000몇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를 하나 구입하게 되면은 이 라이센스는 이제 퍼페추얼이라고 하는 이제 영구 라이센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면 이 뭐 평생 쓸 수 있는 라이센스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MS든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고객들이 한 번 사놓으면은 뭐 다음 이제 뭐 이후에 이제 사질 않으니 뭔가 이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이제 한 번 이제 제품을 산 이후에는 추가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는 너네들 그렇게 이제 2000 뭐 예전에 2007 뭐 지금 2007, 2010 뭐 2016 아마 여기까지 나왔을 텐데 그렇게 이제 옛날 이제 오피스 제품 쓰지 말고 최신의 오피스를 쓰게 해줄게. 그리고 너네가 쓰기 싫으면 언제든지 이거 구독을 이제 만료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적으로 경제적이다라는 이제 뭔가 달콤한 이제 이런 이제 유혹으로 구독형 라이센스를 이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 얼마, 년 얼마를 내게 되면 최신의 이제 오피스 제품을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런 구독형 모델까지 같은 경우에는 뭐 MS 어떤 뭐 워드가 됐던 뭐 엑셀이 됐던 내 컴퓨터에 직접 깔아야 됐고 이제 이 메일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 내 데이터 센터에 익스체인지 서버를 설치해서 그 이제 온프레미스 서버를 통해서 이제 메일 서비스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라는 이제 뭐 사스 클라우드라는 제품이 일상화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너네 고객들이 직접 뭐 워드, 엑셀 설치할 필요도 없고 익스체인지 서버 설치할 필요도 없이 이제 인터넷만 되는 환경이라면은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어디서든 써줄 수 있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줄게.
너네가 따로 저장소 서버 구축할 필요 없이 우리가 뭐든지 다 주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현재의 M365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제품으로 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누가 이제 고객과 이제 이 공급자 간에 누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책임, 뭐 공유 책임 모델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면서 생기는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나는 어떤 책임이 있고 공급자 MS는 어떤 뭐 MS나 구글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 내가 생성하는 데이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제 고객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런 서버라든지 이제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제공해주고 있지만은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또는 잘못해서 날리는 것은 전적으로 고객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공급자는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M365를 쓰면서 뭐 예를 들어 인터넷이 갑자기 끊기거나 뭐 컴퓨터가 갑자기 강제 종료돼서 날아가는 데이터는 이제 전혀 책임을 져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MS, 뭐 구글 또는 그런 이런 클라우드 공급자의 입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뭐 내가 실수로 데이터를 지울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에 한해서 내가 내 데이터는 내가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런 클라우드 공유 책임 모델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MS의 약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역시 백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을 져주지 않고 있으니 사용자, 너네들이 알아서 관리해라 라는 약관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요 내용 중에서는 뭐 특정 시점에 복원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러니까 스냅샷 기반의 이제 그 시점의 데이터 복원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사 솔루션을 사용하라. 그리고 이제 익스체인지의 온라인 사서함은 백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가용성조차도 우리가 이제 100% 보장해 줄 수 없으니 그로 인해서 손실되는 데이터는 너네들이 책임지고 제3자의 서비스를 사용해서 백업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내가 사용하는 이 데이터는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 M365 뭐 구글, MS는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왜 백업이 필요한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날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뭐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시게 되면 내가 실수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하다가 마우스를 잘못 클릭하거나 삭제하지 않을 데이터까지도 뭐 포함되어서 삭제돼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정책을 잘못 설정해서 예를 들자면은 뭐 원래는 이제 한 3년이나 5년 동안은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이제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1년치만 저장하도록 설정을 잘못함으로써 그 이전의 데이터들은 이제 날아가 버린다거나 또는 내가 이제 이 회사에 악심을 품고 또는 이제 뭐 외주 직원들이 이 이제 회사 뭔가 나에게 갑질하는 이 회사에 악심을 품고 일부러 데이터를 이제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퇴사하는 직원들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성한 데이터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나의 개인적인 정보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이 데이터들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모조리 삭제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특히 뭐 퇴사하는 직원이 삭제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현재를 뭐 대퇴사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직이 잦아지는 이제 시점이 이제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퇴사가 너무 빈번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실 이 회사들은 뭐 인수인계에 대한 적절한 프로세스를 제대로 준비해 두지 않은 것이 이제 뭐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퇴사하는 직원들은 내가 무슨 데이터를 인수인계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직원도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어떤 데이터가 나에게 나중에 필요한지를 모르고, 그리고 퇴사한 직원이 딱히 이 회사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료를 모조리 삭제해버리고 이제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데이터 중에는 주요 기술 자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이것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백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현재는 이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해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회사의 가치가 되고, 즉 이제 미래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는 이제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빅데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분석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열심히 모아두고 저장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 기업의 뭐 그런 이제 컴플라이언스 규정상 뭐 메일 같은 경우는 뭐 5년이나 6년을 저장해야 되고, 이제 진행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퇴사하는 직원들이 너무 잦아지다 보니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의 내용이 이제 인수인계 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이제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에게 그 프로젝트 내용 우리가 이제 뭐 그런 협업 툴을 이용해서 뭐 했던 히스토리들이 모두 그곳에 남아 있으니 네가 찾아서 한번 봐봐라는 형식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삭제하지 못하고 모조리 저장해 두는 것이 보통 이 현재의 기업들의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무작정 저장하는 것 자체도 결국 비용으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온프레미스의 경우에는 익스체인지 서버 또는 그런 이제 뭐 서버 디스크들이 나의 데이터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가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스토리지를 늘리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의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그러한 이런 스토리지조차도 클라우드로 제공해 주면서 기가당 얼마라는 이제 가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회사가 데이터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결국 그것은 이제 뭐 MS나 구글에게 내야 될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실정에서 퇴사자들이 데이터를 다 삭제함으로써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 아크로니스를 같이 쓰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그런 비용과 그러니까 퇴사 과정에서 생기는 데이터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M365라는 이제 사스 서비스를 쓰는 것은 이제 편리함을 위해 쓰는 건데 괜히 아크로니스가 이제 그 연동되어서 복잡해지면 어쩌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 아크로니스의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백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그런 이런 뭐 이제 계정을 연동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런 끝나는 매우 간단한 에이전트 리스 방식의 백업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이런 백업에 대해서 빠르게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해서 이제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뭐 파일이라든지 뭐 메시지라든지 이것만 선택해서 이제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설명만 들으시면은 뭔가 이렇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보시는 데모 영상이나 이제 또 이후에 이제 PT를 보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러니까 아크로니스의 M365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백업은 별도의 뭐 에이전트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이제 뭐 매니지먼트 서버를 구축해야 될 필요 없이 매우 간단하게 연동이 필요한 것,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크로니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이제 그렇게 이제 MS 또는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자체 데이터 센터와의 이제 그러니까 로부터 백업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는
뭐 이 아크로니스 백업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이제 준비 과정 또는 별도의 뭐 어떤 것이 전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저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M365의 이제 관리자 계정을 로그인 해주는 것만으로 연동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M365의 애저의 데이터 센터에서 이 M365 백업 데이터를 이제 아크로니스가 이제 그걸 받게 돼서 백업 데이터를 저장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뭐 M365가 장애가 난다라면 어떡하냐라고 제가 적어두게 되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 가용성 99.9999 하면서 뭐 클라우드를 쓰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가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AWS도 크게 이제 장애가 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직전 6월에도 MS 자체가 장애가 남으로써 이 M365등 어떠한 애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서비스가 아예 먹통이 되었던 실제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6월 초에 MS 이제 뭐 365가 먹통이 되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당장 내가 M365를 쓰는데 갑자기 서비스가 장애가 난다라고 했을 때 이미 백업 데이터를 아크로니스 데이터 센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백업 이제 아크로니스의 백업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장애가 나더라도 그 장애난 시점 중에서는 이 데이터를 대신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M365의 뭐 MS가 M365 백업,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백업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복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장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백업 데이터를 한번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 이제 백업 데이터 내부에 메일함을 그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메일함에서 이제 메일 내용도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메일을 이제 뭐 포워딩 하거나 이 메일만 선택해서 복구해서 나의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메일함으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메일을 하면서 뭐 내가 원하는 메일을 빠르게 검색하고 개별 선택해서 복구할 수도 있으며 그냥 필요하면 이 내부에서 원하는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첨부 파일이 있으면은 이제 이곳에서도 바로 다운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 보시는 이 화면은 이제 뭐 구글, 이제 뭐 M365는 원드라이브, 이제 구글 같은 것도 이제 뭐 그런 공유 드라이브에 대한 이제 백업과 복구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내가 백업된 이제 파일들 중에서도 내가 이제 선택해서 이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으며 또는 이제 이 파일을 이제 복구를 선택할 경우에는 나의 원드라이브나 뭐 다른 사람의 원드라이브 그 항목에다가 복구해 줄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메일과 이제 원드라이브의 백업과 복구 기능을 보시게 됐는데 만약 이렇게 뭐 6월 초에 있었던 MS의 먹통 사태가 또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백업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서 메일을 확인하거나 뭐 그곳에서 뭐 메일을 뭐 포워딩한 또는 이제 원하는 파일을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뭔가 그런 진짜 MS가 먹통이 나도 잠시 임시 방편으로 이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던 이제 퇴사자 관리에 용이한 M365의 백업 기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M365의 메일함 백업 복구 기능이 되겠는데 보통 이제 퇴사자들이 이렇게 이제 뭐 본인의 메일을 뭐 싹 다 지우고 가더라도 뭐 이것은 이제 그냥 메일함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아카이브 사서함 같은 항목도 모조리 지우고 간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수인계 받아야 될 데이터들이 모두 삭제되는 가운데 이제 아크로니스의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서 퇴사자의 메일함을 복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구함 뿐만 아니라 퇴사자가 가지고 있는 메일 전체 또는 내가 원하는 개별 메일을
뭐 새로 인수인계 받을 직원의 메일함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줄 수 있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퇴사자가 떠나간 이후가 되더라도 이제 내가 원하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찾게 되면 그 데이터를 이제 나의 메일함으로 이제 이전함으로써 인수인계 또는 퇴사 과정에서 손실되는 데이터를 이제 복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M365의 이제 뭐 데이터,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데이터를 이제 백업해 둠으로써 이제 그런 용량에 따른 가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뭐 기가당 얼마의 추가 요금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뭐 메일을 함이 되었던 원드라이브 또는 뭐 팀즈나 쉐어포인트의 그 내용을 이제 그냥 그대로 두기보다는 이제 백업을 해둔 후에 이제 나의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계정에서는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들은 모두 이제 데이터의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됨과 동시에 그 백업 데이터들은 이미 아크로니스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게 되면 그 M365 그러니까 아크로니스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내부에서 원하는 정보만 찾아볼 수도 있는 방식으로 굳이 나의 이제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어카운트에 이제 장기간 저장을 위한 데이터는 그대로 둘 필요는 없이 삭제해 둠으로써 용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이제 뭐 구글의 이제 지메일과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대상으로 이렇게 백업과 복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M365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오피스 제품을 클라우드로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팀즈라든지 뭐 쉐어포인트까지도 그런 백업과 복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가 백업과 복구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뭐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이제 백업 복구 기능과는 이제 외로 아크로니스 자체에 이제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아크로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전용으로 제공해 준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백업과 보안에 대한 이제 제품을 단일 솔루션으로 제공해 주는 솔루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OS 백업과 이런 이제 뭐 안티머레어나 안티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제 랜섬웨어를 잡을 수 있는 보안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그 외에 이제 뭐 EDR과 이제 패치 관리, 데이터 손실 방지 외 이제 재복구까지 클라우드로 제공해 주는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M365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내용을 좀 집중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크게 자세히는 다루지 않지만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요청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크로니스의 제품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 백업을 바탕으로 랜섬웨어를 이제 잡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머레어를 잡는 그 기능과 이제 기능 외에도 이렇게 어드밴스드 팩이라고 해서 이제 이메일 시큐리티 그리고 이제 뭐 시큐리티 부분에서는 이제 뭐 EDR 그리고 이제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DLP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장애 대응을 위한 이제 클라우드형 DR 서비스를 이제 같이 제공해 주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 이렇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크로니스에 대한 이제 그런 뭐 설명은 이제 이쯤 마치고 제가 한번 데모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이제 계정을 연동하고 이제 백업 정책을 생성하고 백업 정책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으면서 한번 제가 보여주는 이 데모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저에게 이제 테넌트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따라해 주시면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M365를 연동하고 뭐 이제 하나의
하나 이상의 계정의 백업 정책을 수행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치킨 기프트콘을 드리고 있으니 한번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제 데모 테넌트는 저희가 이제 선착순 10명에게만 제공해 주고 있으니 이제 빠르게 이 PT 발표가 끝난 대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선착순 10분에게 테넌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 M365나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뭐 어떻게 이제 백업하고 복구하고 이런 기능들에 대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희 역시도 클라우드 사스 형태로 제공해 주기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크로니스의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접속 후 이렇게 본인의 아이디를 이제 로그인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의 저희가 제공해 주는 테넌트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이버 프로텍션이라는 이 항목을 이제 클릭해 주면 이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연동을 위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메인 화면을 보시게 되면 현재 보시는 이 화면 중에는 VM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 이제 이것은 뭐 VM이 제가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VM을 이제 연동해 놓은 화면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연동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측 상단에 추가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쭉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또는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제 우선 제가 M365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M365를 이제 연동하는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M365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게 리디렉션이라고 해서 M365 로그인 화면이 이제 뜨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이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M365의 관리자 계정을 로그인해 주기만 하면은 이제 M365는 이제 이 연동이 아주 간단히 끝나게 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해 보면 역시 여기서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조금 가정이 몇 가지가 이제 추가되게 되는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뭐 슈퍼 관리자의 이메일을 이제 입력하고 그리고 이제 이 뭐 키 값이라든가 키 값을 제이슨 값으로 이제 여기서 붙여넣기를 한 후 이제 그 구글 자체에서의 설정에 들어가서 좀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이 연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테넌트를 이제 요청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대상으로 연동하고 백업 정책을 걸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제 저에게 별도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별도로 이제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M365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M365에 이제 MS 여기서 이제 로그인이 끝나게 되면 이곳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항목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항목을 이제 클릭해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그 M365 내 계정의 이제 그런 하위 테넌트 구조들을 모두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뭐 사이트 컬렉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 뭐 쉐어 포인트가 있으면 이제 팀이라고 해서 이제 팀즈 항목에 대해서도 백업과 복구가 가능하면 이제 사용자를 클릭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모든 사용자들이 이제 이곳에서 이 항목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상태라고 하는 항목에서 보호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백업 정책을 이 사용자 기준으로 이제 걸어줌으로써 이제 이 사용자의 메일 그리고 원드라이브의 백업과 복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이제 백업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그룹 단위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Azure AD 그룹을 대상으로 이 백업 정책을 걸어주게 되면은 새로 생기는 신규 사용자 또는 이제 나중에 없어지는 사용자에 관해서
뭐 내가 일일이 사용자 단위로 정책을 적용하고 처리할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내가 그룹 관리만 해주면 이제 뭐 백업 정책이 적용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시면 백업 정책이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백업 계획을 이제 이제 이게 작업 항목에서 백업이 있고 백업 계획을 추가를 하게 되면 백업 정책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사용자를 기준으로는 이렇게 이제 M365의 메일박스 그리고 원드라이브 항목이 있으며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즈의 백업, 사이트 컬렉션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쉐어포인트의 백업과 복구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는 M365의 사용자 백업과 같은 경우에도 메일박스와 구글 드라이브 대상으로 이제 백업 정책을 생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저는 한번 이제 메일박스를 선택한 후 이제 스케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백업을 하루에 한 번 할 것인지 아니면 때는 이제 최대 6번까지 할 수 있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번 백업으로도 이제 어쨌든 데이터의 갭이, 그 백업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최대한 데이터 로스를 줄이기 위한 설정으로서 이제 뭐 하루에 6번까지 백업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빽빽한 스케줄로 백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갭을 줄일 수 있는 이제 뭐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관 기간은 뭐 내가 6개월 또는 뭐 몇 개월 또는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이제 백업 데이터의 보관 기간이며 이제 아카이브 사서함을 이제 활성화시킬 경우에는 이 메일박스가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 사서함까지도 이제 백업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암호화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제 백업 데이터에 복구를 하거나 내가 그 백업 데이터 내부에서 메일을 검색하거나 할 때 내가 입력해 놓은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해야 되면 이제 그런 암호화 할 때도 이렇게 AES 알고리즘을 통해서 백업을 수행하게 된다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업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백업 데이터에 대한 정책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업 데이터의 정책을 만들었고 또는 이제 이 사용자에 대해서 백업 데이터를 이제 적용해 주는 것으로 이제 이 백업 데이터의 적용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업 데이터를 쓰면 이제 내가 백업 데이터를 생성했고 이 백업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이제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업 데이터의 적용이 마무리가 되면은 현재는 백업이 예약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최초 한 번에 백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업이 예약됨이라고 되어 있으며 백업이 수행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태의 확인이라고 하는 문구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뭐 데모 테넌트를 신청하고 이제 백업 정책을 이제 걸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기 항목까지 하시게 된 후 저희에게 이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기프티콘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백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복구하는지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백업은 이렇게 이제 백업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해진 이제 예정된 시간에 백업이 수행되기도 하지만은 내가 지금 즉각적으로 백업을 수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즉시 백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백업이 아니라 복구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백업이 수행된 그 시점에 메일박스 또는 백업이 수행된 그 시점에 원드라이브를 복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백업이 뭐 수행된 일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며 이제 복구를 선택할 경우 뭐 전체 사서함과 이메일 메시지 그리고 PST 파일로 이 세 가지 옵션이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 이제 뭐 전체 사서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메일함의 전체 메일들을 이제 전체로 복구할 수 있는 그 기능이면 이제 이메일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마치 메일 사서함 그대로를 이제 들어가서 원하는 메일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는 개별 선택해서 복구할 수도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SD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PSD 파일로 떨궈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웃룩에 있다면 아웃룩에다가 그 이 PSD 파일을 불러들여서 PSD 파일 그 아웃룩을 통해서 이제 좀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것이죠. 자, 저는 그러면 어차피 이 전체 사서함을 클릭하게 되면 전체 메일에 복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거 이제 이메일 메시지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패스워드를 입력해 뒀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입력해야지만 그 메일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저의 메일함의 그 내용 그대로를 이제 이곳에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일함에 있는 뭐 편지함에 대한 그런 폴더들도 있으며 제가 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해 볼 경우 이렇게 이제 메일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메일에서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이제 클릭할 경우에는 이제 파일을 이제 그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으며 이제 뭐 이메일로 보내기를 하면은 이 메일 자체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포워딩 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고 이제 복구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메일을 대상으로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사사함의 복구가 있는데 이제 이곳을 클릭하면 이제 저는 이렇게 수호문이라는 메일에 있는 이 현재 메일을 저의 메일에 복구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다른 사용자에게 복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현재 이 수호문이라는 사람이 퇴사자이며 새로 인수인계를 받을 이 대상의 메일함을 선택해서 그 내가 인수인계에 필요한 이 메일을 이제 그 사람의 메일함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퇴사자가 생기고 주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퇴사자 관리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위치 그냥 받은 메일함에 있게 됐는데 이제 뭐 내가 만약에 받은 메일함에 그대로 복구할 경우 너무 메일이 쌓여 있어서 이제 메일을 찾기가 힘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내가 뭐 다른 그러니까 메일함의 다른 폴더 위치로도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구를 시작할 경우에는 이제 이 데모윈이라고 하는 사용자의 퇴사자 메일이라는 폴더 안에 이 해당 메일이 복구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뭐 개별 메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메일 하나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3초 걸렸다라는 이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전체 메일을 복구할 경우에는 사실 그 메일함의 크기에 따라 복구 시간이 조금 다소 걸릴 수도 있지만 개별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다라는 뭐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렇게 이제 검색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검색 기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메일을 하면서 볼 수 있는 뭐 발신자를 찾거나 수신자 또는 제목에 포함된 키워드, 날짜 등을 이제 대상으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메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검색을 통해서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뭐 원드라이브에 대한 복구 기능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드라이브 역시도 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할 수도 있으며 개별을 이제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사용자의 원드라이브 항목을 그대로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뭐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복구를 통해서 이 뭐 해당 사용자의 원래 위치 또는 다른 사용자의 뭐 특정 위치로의 복구 역시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퇴사자의 뭐 메일함이나 또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복구하는 이제 과정을 봤다라고 한다. 한번 이제 데이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팀즈에 대한 채널을 삭제하고 복구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팀즈 같은 경우에는 팀이라고 하는 이제
곳이 되겠으며, 이렇게 백업 정책을 추가할 경우에는 이제 이 팀즈가 되며, 이렇게 이제 뭐 하루에 한 번 보관 주기 등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백업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이 상태란 항목에서 처음에는 최초에는 백업이 예약되어 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확인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팀즈의 채널을 모조리 복구할 수도 있으며, 이제 개별 팀즈의 채널만 복구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팀즈 같은 경우에도 이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뭐 이런 해당 팀 채널의 하위 채널들을 이곳에서 이제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곳에서 이제 대화 내역들도 이제 볼 수가 있으며, 이 이제 대화 내역들과 플러스 이렇게 이제 여기 이곳에서 공유되었던 파일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팀즈의 뭐 그러니까 대화 내역이 됐던 파일, 공유되었던 파일을 모두 백업과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M365 자체 어카운트에서 일부러 이제 그 뭐 두지 말고 삭제를 하고 용량을 줄이더라도 이곳에서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이제 필요할 경우 이제 뭐 다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저희 아크로니스의 이제 라이선스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이제 뭐그 유저 수에 따라서만 이제 가금이 이제 매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용량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리 용량을 많이 쓰더라도 만약에 어카운트가 하나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에 대한 비용만 받고 있기 때문에 용량적으로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뭐 쉐어포인트 역시도 이렇게 백업과 복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쉐어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쉐어포인트를 대상으로 이제 백업과 복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만들어 놓은 쉐어포인트를 누군가 뭐 일부러 실수로 악의적으로 망칠 경우 복구가 가능하며, 그리고 또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도 이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것이죠. 이제 쉐어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 쉐어포인트는 이제 웹사이트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항목에 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들을 이곳에서 찾아서 이제 선택해서 개별 복구하거나 뭐 전체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거의 연동하는 과정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보시는 사용자 기준으로 백업 정책을 이제 수행하고 백업 정책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은 이제 이 기존의 UI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으로 이제 M365에 대한 그런 백업과 복구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더라 한다면 이제 개별 상담 요청해 주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이런 이제 그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를 기준으로 하는 이제 백업이나 복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이제 하나의 콘솔에서 이제 뭐 그런 보안 기능이라든지 또는 이제 백업 기능 모조리 이제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제 그런 정책 항목을 보시게 되면, 자, 이곳에서 뭐 백업도 보실 수가 있고, 뭐 EDR, 그리고 안티바이러스, 뭐 그런 패치 관리나 재해복구, 이곳에서 간단히 비활성화 시켜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발표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선착순 10분에게 이 해당 테넌트를 이제 그냥 아이디를 바로 제공해 드리는 이벤트를 이제 진행 중에 있으니, 이 웨비나가 끝나고 이 설문조사 항목이 이제 뜰 때 이제 신청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적용하고 백업 정책을 이제 수행하고 이제 적용시켜 놓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치킨 드리고 있으니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내가 괜히 우리 회사 M365 어카운트를 여기 뭐 그런 이벤트 때문에 괜히 연동했다가 뭔가 뭐 안 좋은 악영향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이제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크로니스에서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뭐 백업 정책을 수행하더라도 이제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M365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부담 없이 한번 이제 본인의 계정을 이제 백업과 이제 복구 한번 이렇게 데모를 이제 따라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